시청자 여러분, 웹캐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6일 1시 22분인데 주말 잘 보내셨어요? 지난주에 음봉 떨어져가지고 조금 이제 거시기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양봉 나와가지고 지금 다시 플러스 전환을 했죠. 저희가 매도를 한번 했었죠. 탑점이 나갔다는 뜻이고, 보시면은 70%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본전 종료를 했다가 다시 들어가서 당일날 어쨌든 감사하게도 또 수익이 나왔고, 지금 또 이제 다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게 된 이유는 명확하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체크해 보고요.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정치 영향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명분적인 부분으로 좀 위주로, 조금 쓸데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치 내용이라서 워낙에 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키움증권 로그인하는 순간 저는 정치색이 없는 인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날 매수 들어갔다 매도 나갔던 것 같은 경우에도 타점이 나갔다는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 타점이 나간다는 거 무료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얘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얘가 누구 관련 종목이죠? 지역화폐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 관련 종목이죠. 이재명이 원래 지금 50%에서 51%까지 지지율이 나왔다가 이번에 대선 토론을 하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차트로 봤을 때 고점에서 약간 조정받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대선 토론으로 해가지고 굳이 나눠가지고 대선 토론으로 인해서 득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준석이 또 한 몫을 하고 있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맥케시 자체가 정책주고요. 이재명이 당선이 돼서 6월 3일 날 대통령이 된다고 치면 그때 제대로 쏘게 될 겁니다. 코나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쏠 텐데, 제가 코나 아이가 아니라 웹캐시를 한 이유는 얘가 이준석이 대선 토론에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 경제 토론 때. 물론 제가 영상을 올린 게 5월 16일이고 이준석이 얘기한 날이 이제 경제 관련된 내용이었던 5월 18일 날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었지만, 뭐 사실 예상 외였긴 했지만 코나 아이보다는 저는 이제 웹캐시가 조금 더 가벼워서, 가벼운 놈이 이렇게 대장을 살짝 빌려 받을 때, 코나이가 나 힘드니까 잠깐 너 대장해 했을 때 이 슈팅력이 조금 더 시가총액이 가볍거든요. 얘가 이제 1700억, 코나이가 4000억 되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고서 이제 구독자님들이랑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였고, 지지율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지금 50%대에서 지금 48%, 46%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지지율 안 믿습니다. 워낙에 좀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이라, 의심병자 환자라서. 근데 이제 지금 이준석이랑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그냥 지수가 올라가서 올라간다기보다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재명이랑 김문수랑 이준석이랑 있죠. 1번, 2번, 4번이죠. 근데 이제 당선 확률을 놓고 따지면 이 세 개를 봐야 되는데, 원톱, 투탑, 쓰리탑인데 이준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12%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지율이. 김문수가 지금 34% 정도 나오고 있고 48% 정도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은 제가 봤던 걸 평균치로 따지면 이건데, 이제 국민의힘 소속인 김문수 쪽에서 단일화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 우리랑 단일화 하자 했을 때 이 지지율이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합치게 되면은 이재명의 지지율하고 맞짱을 뜰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이준석이 아까도 뉴스가 나온 게, 단일화가 있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 본인은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번 27일이 아니지. 20 며칠이야. 하여튼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사회 관련돼 가지고 대선 토론 한번 했었을 때, 그때 이재명이 김문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단일화 할 거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준석은 단일화 안 할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단일화 하고 있다면은 국힘이 사퇴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김용태 이쪽에서도 단일화 조건을 제시해달라, 단일화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 주면 우리가 이제 그걸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정치색을 없앤 지금 현재 키움증권에 로그인한 인간으로 그냥 봐도 이준석이 단일화를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뭐 지 맘이겠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단일화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단일화를 안 하고 그러면 이준석한테 이득이거든요. 본인의 그 입지를 높일 수가 있는 거니까. 어차피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선에 뭔가를 진짜 하려고 당선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다음 대선을 노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단일화를 이준석이 버티고 있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건 견제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여기를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일화를 안 한다 그러면 이재명에 더 쏠리겠죠.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단순한 이론이 실제적으로 지금 캔들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게 뭐 1.3%나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실 얘 같은 경우에 정책주잖아요. 근데 정책주가 같이 올라가 준다고요? 그죠? 단일화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본 20선에 부닥친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단일화 같은 이슈화가 있고 그리고 내일 27일 날 또 대선 토론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치 테마입니다. 아니 정치 테마가 아니라 정치 카테고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뭐가 나올지는 내일 영상이나 이런 데서 또 이제 제가 기사에서 나온 부분들 종합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그거 말고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처음으로 목표가라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구독자님들께서는 제가 종목을 선택할 때 항상 조건 1, 2, 3번이 맞다 틀리다를 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쏙 집어넣고 오시면 요거 관련돼 가지고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여러분들도 아시게 되겠죠. 1번이 들어와서 2번을 지켜주고 1번이 들어와서 2번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 3번과 1번이 들어오면 매도할 수 있다. 정말 간단하죠. 네, 제 주식시장에 10년의 녹아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트를 보실 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목표가를 설정할 때는 차트를 줄여보는 거 아시나요? 네, 월봉 같은 경우 월봉, 연봉, 주봉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잡거나 지지라인, 최저선을 잡아보거나 이럴 때 이제 써보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지금 2만원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거래량만 봐도 그렇다는 거고 사실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 단선이 된다 그랬을 때 6월 3일 날부터 진짜 지대로 반등할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지역화폐거든요. 뭐 솔직히 저번에 뭐 대선 토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100조지 100조를 AI에다 투자하겠다 했던 부분을 김문수도 얘기했고 이재명도 얘기했고 뭐 이준석도 얘기를 했는데
이 100조를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똑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민간 기업을 뭐 어쩌고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100조라는 총 투자 금액이 투입이 될 거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요. 여러분도 알고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조금 이제 맛깔나게 좀 해놨으면 사실 만약에 진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AI 종목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벌써 이미.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정말 만약에 단선이 된다 그랬을 때 냉정하게 제가 봤을 때 진짜 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지역 화폐. 예. 이게 제일 유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 그냥 명분으로 정책 정목을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대선 토론의 진행 자체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당연스럽게도 뭐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각 변동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 뭐 웨캐시를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색을 다 제외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라는 핵심 라운드 피겨를 당연히 넘어서야 되겠지만 여기를 넘어선다고 했을 때도 이 앞에 있는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냐 매물대 이렇게 빡세지 않거든요. 이제 2만 4천 원? 예, 여기까지가 그나마 좀 빡센데 아니다 여기까지가 좀 무난하고 그 뒤부터 좀 빡셉니다. 근데 이제 2만 4천 원이면 지금 저희 매수가 대비했을 때는 얼마야? 꽤 수익이거든요. 50%가 넘어가는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율이나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점이 정말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70%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건 제가 70%라는 거고 뭐 구독자님들 중에서 제 타점을 그대로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70%겠지만 대부분 100% 그대로 가지고 계실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뉴스에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당선 이후의 움직임에 실제로 정책주의 실제 랠리는 당선 이후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됐을 때 실제 랠리가 나오기 전에 털리지 않으려면은 좀 뉴스를 제대로 봐야 될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속보나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타점은 제 타점이죠. 구독자님들 중에서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시면 이 번호에다가 번호를 알아야 제가 타점을 보내드릴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무료로 나가고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투자해서 제 영상을 봐주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을 끝까지 먹는 거 쉽지 않을 테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1, 2, 3인데 지금 이게 상승 추세거든요. 저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세 번째가 2만 원을 돌파를 하게 돼서 지지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그런 명분의 지속성이 계속되려면 이재명이 당선을 해야 되고 당선된 다음에 예산안 통과시키는 것까지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정책주라다 보니까 조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요. 뭐 이재명 지지자든 아니면 김문수 지지자든 아니면 이준석 지지자든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뭘 원합니까? 돈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싫어하는 후보의 정책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후보의 정책이더라도 일단 분석은 냉정하게 해서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 잡아야겠죠. 네 편의 편이 어디 있습니까? 돈 주는 게 내 편이죠. 주식에서요.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들 웹캐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시는 부분은 이 번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장이었습니다.